자,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압색 그 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필요한 처분까지 120조까지 했는데, 그럼 요번에 이제 뭐가 또 그 밑에 있을까? 당사자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구냐? 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이 사람들이 당사자 참여인데 참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검증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하고 수색하는 그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다. 누가?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참여권자의 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통지하는 게, 통지는 의무예요.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죠. 피의자나 변호인 있을 땐 변호인한테 언제 어디를 압수수색할 겁니다 해가지고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제 참여할 수 있든 없든 하겠죠. 이게 알려줘야, 의무적으로 알려줘라. 그럼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든지 없든지 지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이때는 미리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압수수색에도 나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알려줬는데 통지했는데 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이게. 그리고 또 근데 이 참여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야, 내일 몇 시에 어디에 있는 걸 압수수색할 거야. 그러면은 미리 다 치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뭐 건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압수수색할 것도 없겠죠. 불법 건축물 눈으로 다 보이니까. 그런 거는 내일 거기 가서 뭐 압수수색 검증할 거야 알려줘도 상관은 없겠죠. 오히려 미리 알려주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미리 알려줘도 그 건물을 하루 사이에 치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부셔버린다? 그런 것도 좀 어려울 거고. 그럼 이제 그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잘 됐네 못 됐네 이렇게 뭐 좀 위법상 이제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그 수사하면서.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원산지 거짓 표시하는데 야, 내일 몇 시에 거기 가가지고 저 원산지 그 부분에서 이제 압수수색할 거야. 이렇게 하면 미리 다 치워버리겠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다 이 조항을 활용을 해가지고 압수수색하는데 미리 알려주진 않죠. 가가지고 이제 그 처분 대상자를 찾는 거죠. 가가지고. 검사, 피의자, 변호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가서 알려주는 거죠. 피의자, 변호인한테 야 빨리 와봐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자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자, 타인 주거주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이게 한자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선거라고 있죠. 항공기 또는 선거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군사용의 항공기, 군사용의 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책임자라고 그래가지고 군사용의 항공기라고 그래가지고 꼭 국방부 장관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국회의원이 내라는 뭐 사건,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쪽 국회 쪽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왜 국회 그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 조항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한테 통지하면 되는 거지 꼭 그 기관의 최종 결재권자한테 통지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판례가 또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판례에서 그런 언급을 하게 됐었죠. 그 내란 음모 사건의 서울 고등법원 판례에 보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거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피의자 집이라든지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는 뭐 당연히 피의자가 있겠죠. 통지하고 해서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주인을 참여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주인을 참여시켜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뒤져버리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집주인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참여시켜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집 압수수색하는데 그 택배 온 사람 보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에 준하는 자 해가지고, 그때도 이게 이제 내란 음모 사건에서도 형제인가 이렇게 와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따지기를 왜 타인의 주거에 주거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는 이에 준하는 자, 형제도 이에 준하는 자 아니냐, 친척, 형제인가 친척인가 그랬는데 거기도 이에 준하는 자다 해가지고 이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간 게 있고요. 전항의 자를 참여하지 못하게 할 때는 아무도 없이 주거주가 없어요. 주거주가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하지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거인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지방 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인거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웃집 사람 보고 오라 그러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지방 공공단체 직원이라는 것은 주로 주민센터 있는 직원, 주민센터 직원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 내란 음모 사건에서 보면은 경찰을 참여시켰어요. 그 수사기관에서 하면서 그 수사하고 직접 관련 그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이죠. 그러니까는 그 수사관이 아닌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을 참여시켰는데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시키라고 그랬는데 국가공무원을 참여시킨 건 잘못됐다.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또 그런 시비가 또 걸렸죠. 그래가지고 판결문에는 그거는 잘못된 거는 맞다. 이렇게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아니니까는 그건 잘못된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압수수색 전체가 잘못된 걸로 칠 거냐.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죠. 이게 위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하고 압수수색 전체를 무효로 했을 때 비교 교량한다고 그러죠. 비교 교량. 공익을 위한 거냐 이렇게 비교 교량 했을 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죠. 그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신체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라. 이렇게. 여자의 신체에 대해서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여자의 신체를 대하여 수색할 때는 여자 수사관만 하라.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는 남성 수사관도 여자의 신체에 대해서 수색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가서 이제 여성 상대방 여성 압수수색 대상이 여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런 게 예상되면은 여성 수사관을 같이 가야 여성 수사관도 같이 가야 나중에 여러 가지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게 야간 집행 제한이 있습니다. 야간 집행 제한이라는 게 일출 전 일몰 후 해 뜨기 전 해진 후 해 뜨기 전 해진 후
해 뜨기 전, 해진 후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해지고 나서 해 뜨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쉽게 와닿는 것 같은데 해 지고 나서 해 뜨기 전까지는 그 압색하지 말라는 거죠. 야간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실이든 집이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색영장에 그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기재가 있으면 들어가라는 소리죠.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그 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범죄가 주로 우리가 이제 정보 입수해 보니까 밤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밤에는 들어가지 마라. 해지고 나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럼 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압수영장 신청할 때 범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이쪽저쪽 해가지고 야간에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야간 집행도 가함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판사가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영장에다가 야간 집행도 가함이라고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은 영장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야간 해지고 나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지고 나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지고 나서는 들어가지 말라. 해지기 전에 들어갔는데 해가 졌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해지고 나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 지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압색하다 보니까 해가 졌네. 그러면 해가 졌구나 그래 나와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저 법원에서 문거만 가지고 따지듯이 우리도 문거만 가지고 따지면 해 지기 전에 들어가 있으면은 해 지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니까 해주고 나서 있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무슨 판례 같은 게 없긴 한데 그 문헌상으로는 해지기 전에 들어가서 해지고 나서도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문헌상으로 봐서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야간 집행 제한의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점이라든지 도박하는데 불법 도박은 주로 이제 밤새 하잖아요. 밤에 그 낮에부터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밤에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밤낮이 없는 거죠. 밤낮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들어가지 말란다고 그래가지고 해지고 나서 도박하는 것을 신고받고 저거 했는데도 그 뭐 어떻게 하지 못하나? 아니면 압색영장으로 그 도박한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깜빡해가지고 야간 집행을 가함이라는 걸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밤에 도박을 하고 불이 켜져 있고 그런데 압수영장 받았는데도 못 들어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 도박 기타 풍속을 해야 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저기 야간 집행을 가함 이거 뭐 해지고 나서 그런 거 없어도 야간 집행을 가함 그런 거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간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데는 이제 공개한 시간 내에는 야간 해졌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여관은 계속 하잖아요. 24시간 하잖아요. 음식점도 뭐 밤 10시까지 한다면 그 문 열어놓은 시간까지는 그 들어갈 수 있다. 야간 집행의 제한의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 중지라는 게 있어요. 집행 중지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저 장소도 크고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밤새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처분 당하는 사람들도 좀 쉬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중지하고 내일 와서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조치, 집행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압색 영장은 한 번 갖다 보여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 갖다 보여주고 집행했으면은 집행하고 왔는데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쿠 그걸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가서 압색 영장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니까 압색 영장을 들고 가서 다시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아까 안 가져간 게 있으니까 이걸 다시 압색을 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들고 와요. 왔다가 또 아이고 이거 또 안 가져온 게 또 있어. 다시 또 가가지고 보여주고 또 압색 영장 보여주고 다시 또 압색을 해와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압수수색영장은 가서 한번 보여주고 압수수색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압수수색했으면 물건을 확보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고 물건을 확보했으면 그걸로 끝. 다시 재탕, 3탕 가서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제 집행 중지 조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집행이 중지됐으면은 나중에 다시 재개를 하면 되니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죠.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 보여주면 끝이다. 효력을 다한 것이다.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 중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가서 다시 재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증명서의 교부가 있습니다.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만일에 무슨 문제가 되는 서적이 있었다. 그래갖고 그 서적을 압수하러 갔다 해가지고 막 수색을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보면 서식이 있어요. 증명서 서식을 줘라 이렇게. 물건을 뺏어가지고 물건에 대한 영수증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물건을 뺏었다면 물건을 뺏은 거에 대한 가져간 거에 대한 영수증을 줘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장소에 가서 수색했다는 그거에 대한 영수증은 주고 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압수목록 교부. 압수목록 교부에서 이거는 물건을 뺏지 못했을 경우에 물건이 없었을 경우 이것은 물건을 뺏었을 경우에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보관자, 기타 이해 준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빨리 줘야 됩니다. 즉석에서 주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와서 정리해가지고 빨리 목록을 교부해야 돼요. 광역자치단체 도지사 선거에서 압수 목록을 6개월 있다 줬어요.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문제를 삼은 판례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압수조서 작성하는 부분.